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분양을 앞둔 청주의 한 임대 아파트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건설사 측과 입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당초 건설사가 나중에 시세의 80%로 분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현재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은 분양가를 내밀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적법한 절차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의 1,500세대 규모의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주변에 분양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근조 화환까지 놓였습니다. 오는 6월 임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설사가 제시한 분양가가 턱없이 높다며 입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사가 제시한 분양 금액은 3.3제곱미터당 1,300여만 원, 33평 기준 최대 4억 8천여만 원입니다. 2018년 당시 인근 아파트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당 870만 원 선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 오른 금액입니다. 나중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5년을 거주해온 입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5년이라는 시간을 월 이자와 그 보증금을 인상을 버텼는데 지금의 이제 분양가는 너무 높게 책정되고 대출도 안 나온 상황에서 저희는 너무 막막한 상황입니다. 건설사 측이 이 같은 분양가를 책정한 근거는 주변 시세입니다. 가격 산정대에서 따로 이제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시세 분양가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가격을 안내를 드렸는데. 문제는 최근 평당 1,280만 원대를 기록한 청주 지역 최고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됐지만 어떠한 규제도 없다는 겁니다. 당시 미분양 사태로 민간 임대 아파트로 전환하면서 법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감정가를 초과할 수 없는 공공임대와 달리 민간 임대는 분양가 결정이 당사자 간의 계약에 맡겨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같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건설사들이 분양을 하겠습니까? 민간 임대 아파트로 유혹을 해서 4년, 5년 후에 현 시세로 한 1억, 1억 5천씩 올려서 분양받고 그렇게 하겠죠. 그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민간 임대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가 시세 차익을 거두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해외 연수 과정에서 음주 소란 의혹을 샀던 박지헌 도의원이 불과 2년 만에 같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일제히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신에 대한 정치적 의회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도의원 5명은 중앙아시아 3개국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출발 직전 여권을 분실한 박지헌 의원은 첫 번째 출장지인 카자흐스탄에 입국하지 못했고 홀로 두 번째 연수국가인 키르기스탄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박 의원이 음주 소란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도착해 호텔에 머물던 박 의원이 다른 출장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감금됐다며 현지 경찰을 불러줄 것을 요청했고 전화를 받았던 복수의 출장 관계자들은 통화 당시 박 의원의 발음이 명확하지 않는 등 술을 마신 것 같다고 전한 겁니다. 박 의원의 음주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2월 열흘 일정으로 독일과 체코 등 유럽 9개 연수에 나섰던 박 의원은 당시 기내 음주 추태 의혹 논란을 빚었습니다. 호텔의 금연객실에서는 담배를 피워 변상금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았습니다. 당시 충북도의회 윤리특위는 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했는데 본회의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징계 수준은 출석 정지 30일에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은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출장 음주 논란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2023년처럼 형식적인 징계로는 안 된다는 게 저희의 주장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강력한 징계와 연수에 대한 개선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충청북도의회의 미래는 없을 거라고. 하지만 박 의원은 출장 과정에서 술을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으며 출장단에게 전화를 걸어 감금 등의 단어를 사용한 건 농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선 자신에 대한 정치적 의매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의회 조사가 끝난 이후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박 의원의 사과와 사직을 촉구한 가운데 도의회도 진상 파악에 나설 계획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와 관련한 외유성 비판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충북 지역 일부 지방의회가 국외 연수 예산을 잇따라 반납하고 있습니다. 증평군 의회는 올해 국외 연수 관련 예산 5,400만 원을 전액 반납한다고 밝혔으며 진천군 의회도 4,400만 원을 반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들 모두 경기 침체 속에서 관련 예산을 민생 현안에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한편 음성과 단양군 의회는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외 연수비를 이미 삭감한 바 있습니다. 오늘 충주에서는 컨테이너 화재가 뒷산으로 옮겨부터 하마터면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중턱에서 회색빛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소방 헬기가 연달아 물을 뿌리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충주시 앙성면의 한 주유소 내 컨테이너에서 용접 불씨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컨테이너 불길은 10여 분 만에 잡혔지만 이 문제는 뒤쪽 야산으로 옮겨 붙었다는 겁니다.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불은 삽시간에 번졌고 인근 주민은 물론 산 너머 리조트까지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꺾여서 엄성면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바람이 엄청 세니까 연기가 통으로 꺾이는구나. 소방 헬기 넉 대와 대원 100여 명이 투입돼 2시간여 만에 진화에 성공했지만 만제곱미터에 달하는 산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습도는 36%로 매우 건조했고 바람 세기는 소속 6m로 매우 강해서 오늘 산불 진화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벌써 60여 건. 이달 산림청은 산불 위험도를 높은 단계로 예측한 가운데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속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지난해 청주랜드 우암 어린이회관에서 상단산성으로 올라가는 기존 등산로가 폐쇄됐습니다. 토지 소유주의 개발 행위에 청주시가 제동을 걸면서 갈등이 빚어진 건데요. 청주시는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와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고 결국 행정소송으로 비화했습니다. 1심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 청주시의 패소였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우암 어린이회관 인근에 위치한 4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토지입니다. 유원지로 묶여있다 2020년 규제가 풀리면서 개발 행위의 길이 열렸고 토지 소유주는 이곳에 주택 20채를 지으려고 허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부서와 모든 협의를 마쳤는데 갑자기 청주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변 자연 경관을 해치는 등 공공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유보 결정을 내린 겁니다. 큰 길에서 보이는 땅은 인허가가 되고 그다음 큰 길에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허가를 안 준다는 게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후 청주시는 직접 땅을 매입하겠다며 토지주와의 협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매입 금액에서 이견이 생겨 끝내 무산됐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부분에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해주고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상승 요인이 있거든요. 서로 협의를 해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그런 자체를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토지 소유주는 곧장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법원이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토지주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치면서 경관에 관한 일종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청주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의견은 심의 목적과 기준에도 들어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시는 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최대로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대안이나 그런 거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만약 토지주는 2심마저 승소한다면 허가받은 기점으로부터 발생한 매월 1,200만 원 상당의 대출이자와 소송비용, 직원 급여 등을 보전하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시는 해빙기에 대비해 공원과 녹진의 급경사지 46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겨울 동안 얼어있던 집 표면이 녹아 집안이 약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낙석과 집안 침하, 시설물 균열 등을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합니다. 청주시는 해빙기와 우기 등 연 2회 이상 급경사지 등의 현장 조치 필요 여부와 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오늘 3월 1일 개교하는 신설학교인 청주 오송 솔미초등학교를 방문해 시설 준비 상황과 학교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윤 교육감은 철저한 새학년 준비를 당부하면서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도 내 각급 학교는 이번 주 학교별로 새학년 교육과정을 준비합니다. 바다의 환경 변화로 오징어 같은 동해에서 주로 잡혔던 한류성 어류가 급감하고 이상고온으로 양식업 피해도 갈수록 늘면서 어업인들의 고민이 큽니다. 경상북도가 해삼을 새로운 소득 자원으로 정하고 영덕과 울진에 시범 마을을 조성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TBC 양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를 대표했던 어류 명태는 1981년 어획량이 16만 톤을 넘었지만 2010년 1톤으로 떨어졌고 2019년부터 포획이 금지됐습니다. 오징어 어획량도 2000년 경북에서만 7만 톤을 넘었지만 2023년엔 2,700여 톤으로 96%나 줄어 금징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상 고온 현상으로 양식 어류가 300마리 넘게 폐사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56년간 동해의 수온이 1.9도 올라 지구 평균 0.7도보다 2.7배, 남해와 서해보다도 50-60% 정도 높았습니다. 환경 변화로 잡는 어업은 물론 기르는 어업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은 지금 열대어, 그다음에 이제 고수온에서 자라는 뿔소라들이 이제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어민들의 이제 소득 창출에 도움이 안 되고. 경상북도가 새로운 어촌 소득원으로 정한 건 해삼입니다. 2028년까지 80억 원을 들여 영덕과 울진의 마을 8곳에 이른바 해삼섬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을 어장에 인공 어초를 만들어 그 안에 해삼 종자를 방류해 해삼 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올해 우선 영덕군 병곡 1리와 사진 3리를 시범 마을로 정해 사업을 벌입니다. 해삼섬을 개발해가지고 앞으로 어업인들한테 소득에 큰 기여를 안 하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하려고 전 어업인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정착성 어종인 해삼이 성장도 빠르고 생존율도 높아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해안 해삼은 돌기가 많고 식감이 좋아 해외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고부가 수산물입니다. 사포닌을 함유해 바다의 인삼으로도 불리는 해삼이 부자 어촌 만들기에 주역이 될 수 있을지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양병훈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자체 개발 학습 플랫폼인 다채움에서 새학기부터 신규 교육 콘텐츠 4개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되는 교육 콘텐츠는 체험 수학과 체험 코딩, 체험 수능, 체험 모니터입니다. 기존에는 체험 책방과 기초학력 진단 검사 보정 등 4개의 콘텐츠를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공해왔습니다. 청주시는 오늘 지역병원 4곳과 퇴원 후 어르신 돌봄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청주시 독거노인 지원센터는 병원 치료 후 퇴원했지만 보호자가 없거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사 지원과 함께 의료비 등 긴급 지원, 병원 동행, 행정 지원, 청소 등 주거 편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합니다. 오늘 협약으로 퇴원 후 어르신 돌봄 사업 협업 병원은 모두 10개로 늘어났습니다. 70대 노모를 수년째 폭행해온 알코올 질환 아들의 입원 치료비를 충주경찰서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충주경찰서는 2019년부터 알코올 중독 증세로 70대 노모를 폭행해온 40대 아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원시켰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원비를 낼 형편이 안 된다는 노모의 호소에 6개월간 180만 원의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22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공원에서 18살 여자친구 B양을 폭행하고 한 달 뒤에는 버스에 탑승하는 B양을 잡아 끌어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년 전 기내 음주 추태 의혹 논란을 빚었던 박지원 도의원이 이번에 또 해외 연수 중 음주 소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지방의회들은 경기 악화를 고려해 해외 연수비를 반납하는 마당에 해외 연수까지 가서 음주 소란을 또 벌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술을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 말이 사실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